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실수, 홀대 등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계속 남 탓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어제 변희재 씨가 천공 관련한 포스팅을 해서 난리가 났죠. 핵심은 둘의 영국 출발 3일 전 천공은 조문 잘못 가면 귀신 붙는다, 흔적만 남겨라, 사랑하고 아낀 분들 조문만 가라, 명분 없는 조문은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9월 15일자로 올라온 영상이고 실제로 이후로 이상한 논리를 들며 조문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건 천공의 강연이 8월 14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위한 영국 방문이 9월 12일에 발표되자 천공은 3일 후에 앞선 영상만 따로 편집해서 올린 거죠. 누가 봐도 대통령 부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조문을 취소했다는 게 우연이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이후로 언론에서도 16시간 공백의 미스터리라는 보도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리셉션이 끝난 후 다음날 장례식 이전까지의 공백 시간을 뜻합니다. 그때까지 왜 아무것도 안 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이에 변희재 씨는 집요하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천공의 지령대로 귀신 붙을까 무서워서 못 갔다는 게 정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MBC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했었죠. 리셉션 이후엔 일왕도 조문을 했다는 겁니다. 즉 대통령실의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조문이 가능했던 거고, 거리만 보더라도 1km 정도이기에 천천히 걸어도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를 들며 조문을 안 간 거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에 갔죠. 거기서도 또 역시나 자유 타령을 하고 있네요. UN에선 자유를 21번 외쳤는데요. 자유 21번, 국제사회 13번, 그러면서 북한은 언급도 안 했습니다. 취임사 때는 자유를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선 총 33번을 언급해서 언제까지 자유 타령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든 말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제사회 말고도 평화, 연대, 세계시민, 번영, 책임, 이런 워딩들을 자주 썼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냐, 강자를 위한 자유다,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많은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정말 공허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약자들 복지 예산 다 줄여놓고 저기서 저딴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쪽팔리지도 않냐, 이런 지적에 많은 공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콕 집어 6만 1000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저소득 고령층 노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경로당의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을 대폭 삭감해서 이 또한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죠. 그래놓고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에서 외교부에선 번번이 호텔을 빌려서 외빈 행사를 해 식사 비용에만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애초에 외교부 장관 공간을 그냥 썼다면 이런 혈세가 낭비될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돈 낭비하지 않고 서민들,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쓰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최근 대통령 헬기가 대통령실 착륙할 때 손상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를 두고 한덕수 총리는 신문에서 봤다고 대답을 했죠. 이런 황당한 소리에 김병주 의원이 이걸 어떻게 신문에서 보냐,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 된다 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김병주 의원은 내부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고, 한덕수 총리의 답변과는 달리 이런 내용은 언론에 보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냥 거짓말하다가 또 들통난 거고요. 이 논란 말고도 동문서답하고 계속 하나만한 대답을 해서 바지 총리다, 신문 총리다 등등 많은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다 탄론한 건데 국민의힘 내부를 보더라도 정말 형편없을 따름이죠. 내용 책임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리려다가 오히려 국민의힘 갈등이 더 커진 상황 아닙니까? 어제 경찰에선 이준석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고요. 명절 선물 제공은 포괄일제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은 김철근 씨를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무고죄로 고발된 사건, 이걸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선 계속해서 이핵관과 윤핵관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혜진 의원은 이준석의 음모론을 얘기하며 완전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파동의 주범인 유상범 씨는 경찰에서 이준석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 같다, 최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많은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고요. 허은하 의원은
최근 문자 노출 사건을 두고 당 뿌리가 흔들릴 뻔했다. 더 나아가 윤리위의 존재 이유나 명분도 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더 황당한 건 정진석, 유상범 이 둘의 사진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선 소송을 예고했네요.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거고요. 노컷뉴스 기자를 상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사진을 찍은 기자는 따로 있었다고 하죠. 2대12 사진 기자였다는 거고요. 왜 노컷뉴스 사진 기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 예고했냐? 라는 질문에 최초 보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자유 타령하던 사람들이 정작 저를 향해서도 민사 1,000만원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건을 제외하곤 전부 대법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법원을 다녀야 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들의 집요함이라고 보는데요. 그 끈기 저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